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오늘도 수업 나눔 수업 원추입니다. 좌우 위아래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저 지휘하고 있는 거 안 보여요? 지휘? 이게? 좋아. 네, 저 지난 명근 원추쌤 수업 나눔 이후로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수업의 판을 깔아주고 아, 이게 지금 판 깔고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네. 지휘하고 있죠. 저는 지휘자가 되고 아주 오케스트라가 따로 없었답니다. 진짜요? 불협화음이긴 했지만 아, 그래도 좀 학생 중심으로 진정한 배움 중심 수업에 다가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좌우 노력하신 우리 원추쌤. 짱입니다. 최고.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그럼 어떤 수업을 하는 원추쌤을 모시게 될까요, 저희가? 원쌤? 대본은 읽고 오신 거죠? 추쌤 직구군요. 오늘은 디지털 생태 시민 교육의 장인 원추쌤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추.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 청량초등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문준영입니다. 경력이 그리 많지는 않지만 10년 넘게 아이들과 지내면서 다양한 경험을 함께하고자 노력하고 있고요. 요새는 시대적 흐름에 맞춰 SW나 AI, 환경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과 여러 가지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선생님 정말 반갑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디지털 생태 시민교육, 제가 생태탕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아주 친숙하면서도 낯선 느낌인데요. 디지털 생태 시민교육이라 하면 사실 이 생소하신 분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어떤 건지 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근데 디지털 생태 시민 교육에 대해 자세히 얘기하기 앞서서 이제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에 대해서 먼저 얘기해 보고 싶어요. 선생님들 드라마 카이스트 기억하시죠? 저는 세대가 좀 달라서 저도 잘 몰라요. 딱 맞으시죠? 한국과학기술원, 즉 과학기술특화대학인 카이스트를 배경으로 한 드라마인데 그 드라마에서 나왔던 괴짜 교수 박기훈의 모델이 이광현 교수님이거든요. 그분이 지금 카이스트 총장으로 계신데 TV를 거꾸로 설치해서 보신다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어지러울 것 같은데 왜 그러시는 거예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기 위해 그렇게 보신대요. 저는 지금이 바로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할 때,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 새로운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싶어요. 사실 이 기존의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은 오늘날에 있는 우리 이슈들을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요즘 세계가 직면한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기후 위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후 위기가 됐던 간에 이런 것들을 새로운 시선으로 좀 바라보고 접근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실까요? 네, 정확해요. 게다가 지금은 4차 산업혁명 시대잖아요. 기존의 방식으로는 기후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려워요. 환경과 발전이라는 관점에서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 두 가지를 따로 또 같이 볼 수 있는 새로운 시선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접근한 방식이 육하 원칙을 뒤집자는 생각이었어요. 늘 누구를 먼저 고민했잖아요. 누가? 부터 시작하는데. 근데 저는 왜 우리가 생태 전환의 삶을 살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고민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육하 원칙을 뒤집어서 왜, 어떻게, 무엇을, 어디서, 언제, 누가의 순서로 생태 시민 교육에 대한 저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네, 그럼 생태 시민으로 나아가기 위한 첫 걸음. 우리는 왜 생태 시민이 되어야 할까요? 우리의 잘못된 생활 방식으로 인해서 지구 기온은 계속 빠르게 상승하고 있어요. 6도의 멸종이라는 책에서 소개하듯이 이제는 기후 위기를 넘어서 기후 재난의 시대가 온 거죠.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이게 지금만의 문제가 아닌 미래 세대의 문제라는 거예요. 미래를 살아갈 우리 학생들이 어떤 인류로 나아가야 환경과 공존하여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런 궁금증에서 출발한 아이디어가 바로 생태 시민입니다. 학생들이 지구 공동체 시민으로서 공공의 문제를 주체적으로 해결하는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그럼 왜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좀 이해가 되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생태 시민 교육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좀 어려웠었는데요. 다들 아시다시피 이 사회적 흐름에 맞춰 교육 현장도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잖아요. 4차 산업혁명 시대 흐름에 맞춰 교육도 이제 새로운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학습자의 특성과 흥미를 특히 고려한 뉴노멀의 디지털 생태 시민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뉴노멀의 디지털 생태 시민 교육. 그럼 우리 시청하고 계시는 선생님들을 위해서 좀 더 구체적인 사례를 소개해 주세요. 네, 제가 한 사례인데요. 디지털 생태 시민을 위한 프로그램 ABC 그린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ABC 그린 프로젝트는 영어 약자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ABC가 무엇인지는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네. 그린은 프로젝트의 수업 단계를 의미해요.
간단히 설명드리면 생태 환경과 관련된 문제를 디지털을 활용해서 학생들이 스스로 탐구하여 해결해보고 이를 나누고 공유하는 수업 단계입니다. 이 식물이 성장하는 과정을 보면 땅에 씨앗을 심고 그것이 성장해서 열매를 맺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디지털 생태 시민으로 잘 자라기 위해서는 먼저 씨앗이 심어질 땅부터 비옥하게 가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ABC 그린 프로젝트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여 학생 주도형으로 디지털 생태 시민 교육을 준비하고자 했습니다. 사실 이게 비옥한 땅을 만든다라는 거는 말로는 쉬울 수가 있죠. 뭐 거름을 주면 된다, 뭐 땅을 쉬게 해야 된다 이렇게 쉬울 수 있는데 이 디지털 생태 시민 교육과 이 비옥한 땅을 만든다라는 게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자세히 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근데 저는 이제 아이들하고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시공간을 넓혀보고 싶었어요. 언제든 같이 소통하고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수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이 교실에는 지금은 다 돼 있지만 그 전까지는 잘 안 돼 있었잖아요. 그렇죠. 무선망, 태블릿 PC, 디지털 교구 등을 구비해서 언제든 블렌디드 수업이 가능한 환경을 마련했고요. 또 학교 밖엔 옥색 커튼, 학교 숲 가꾸기 등을 통해서 아이들이 실제로 생태 환경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해 보았습니다. 근데 식물이 잘 자라려면 비옥한 땅 말고도 사실 물이나 뭐 햇빛, 여러 양분들, 여러 노력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학생들이 디지털 생태 시민으로 자라는 데에도 더 필요한 게 있을까요? 네, 이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현장에 적용하는 교사의 노력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국어와 미술 교과를 융합해서 메타버스 속에서 아이들이 직접 기후위기 대응 슬로건을 작성하고 캠페인에 참여하는 수업도 해봤고요. 수학과 사회교과를 융합해서 센서 로봇의 원리를 이해하고 적외선 센서 로봇을 활용해서 직접 아이들이 폐기물을 분리 배출해보는 그런 수업도 해봤어요. 와, 이게 1년에 이렇게 하나의 프로젝트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 프로젝트가 그러면 학교 수업만으로 딱 마무리가 되는 걸까요? 아니죠. 이게 모든 생물이 번식과 확장을 목적으로 살아가잖아요. 그쵸, 네. 우리 주변의 민들레 역시 씨가 발아해서 성장하고 꽃이 핀 후 다시 씨앗이 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바람을 타고 멀리 퍼져나가서 영역을 확장하잖아요. 저는 우리 교육도 학교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학교에서 성장한 우리 학생들, 디지털 생태 시민들이 ABC 그린 프로젝트를 지역사회와 연계해서 외연을 점점 확장해서 생태 전환 문화를 확산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러면 생태 시민으로 나가기 위해서 학생들에게 무엇을 더 가르쳐야 될까요? 아까 뒤에서 제가 자세히 얘기하자고 했던 ABC를 말씀드릴게요. ABC는 디지털 생태 시민성을 이야기해요. A는 자율성인데요. 자기 결정권을 가진 개인이 공동의 합의를 통해서 환경을 위한 규칙을 만들고 이를 지켜나가는 걸 말해요. B는 공공성인데요. 자율성을 가진 개인과 공동체가 공적인 것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환경을 위한 공익 실현에 함께 참여하는 것을 뜻해요. 마지막 C는 이제 연대성이에요. 자율성을 가진 개인 및 공동체, 이를 넘어서 우리를 둘러싼 모든 환경에 소속감을 바탕으로 서로 상호작용하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ABC가 어떤 약자는 아니고 디지털 생태 시민으로서 갖추어야 될 가장 기본적인 세 가지를 알파벳 첫 세 글자로 표현하신 거네요. 네, 맞아요. 이처럼 디지털 생태 시민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 생태 시민성을 바탕으로 해서 디지털 리터러시, 창의, 자기관리, 성찰, 의사소통, 문제 해결, 환경 감수성, 협력, 다양성 역량을 기르고자 했어요. 이를 통해 지구가 나 혼자만이 사는 곳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를 둘러싼 모든 환경의 구성원으로서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그러한 삶의 전환을 통해 연대성을 신장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연대성을 신장한다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우리 학생들이 이런 역량들이나 디지털 생태 시민성을 어떻게 기를 수 있을까요? 저는 수업에서 그 답을 찾고자 했어요. 수업에 답이 있었다. 네, 네네. 그게 바로 아까부터 얘기했던 그림 프로젝트입니다. 그러니까 ABC가 일종의 역량과 이런 거라면 이거를 수업 그림 프로젝트에 녹였다. 네, 맞습니다. 제가 잘 이해한 거 맞나요? 정확하게 이해하셨습니다. 잘 배우고 있습니다. 오케이, 네. 네. ABC 그림 프로젝트에서 이 그림 프로젝트는 12가지 수업에 적용을 했어요. 1년이 12달이어서 한 달에 한 개씩 프로젝트를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12가지 프로젝트를 적용해서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을 강화하고 디지털 생태 시민성을 강화하고자 했습니다. 이 중 이제 두 가지만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 씨앗 금고가 열리지 않으려면 프로젝트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기후위기를 이해하는 시작이 되는 첫 번째 프로젝트였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기후위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다음 씨앗 금고의 중요성에 대해서 학생들이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직접 메타버스 공간 안에서 우리 반 시작금고도 만들어 보았어요. 네, 이러한 식물종 보존을 위한 메시지를 가정과 지역사회에 전달하기 위해서 이진법 코드를 활용해서 그린 마스크 거리를 제작했어요. 그래서 그 제작한 마스크 거리를 직접 친구, 가족, 마을 사람들에게 선물하면서 생태전환 문화를 확산해 보았습니다. 지금부터 선생님과 메타버스 속에서 씨앗은행을 찾아가 봅시다. 네. 우와. 네, 선생님과 공부하면서 시드볼트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죠? 네. 시드볼트 안에는 뭐가 저장되어 있죠? 씨앗. 씨앗. 시드볼트를 만든 목적은 식물 유전 자원을 보존하고 대비하기 위해서 연구 저장 시설을 만든 거예요. 시드볼트가 왜 필요할까? 죽음 멸망을 대비하기 위해 기후 위기 때문에 볼 수 있는 발생하는 환경 재난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가뭄이 있습니다. 홍수가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코로나19의 심각성을 알려주는 물건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마스크입니다. 분수복제가 있습니다. 백신 주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은 이진법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건데요. 모든 숫자를 0과 1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이진법입니다. 0과 1을 가지고 의사소통을 합니다. 학습지를 보면 칸에 16, 8, 4, 2, 1 이라는 숫자가 나와 있습니다. 그쵸? 자, 여기 있는 숫자를 조합해서 우리가 숫자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7은 뭐와 뭐로 더하면? 그렇죠. 4, 2, 1을 더하면 7이 돼. 그럼 우리가 약속을 했을 때 4, 2, 1에는 어떤 동그라미? 까만 동그라미. 16하고 8의 자리에는 하얀 동그라미를 집어넣어주면 되죠. 자, 3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지? 그리고 2와 1 숫자 아래를 섞다가 동그라미 색칠하고 나머지 숫자에는 흰색 동그라미를 그립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이진법, 이진코드를 활용을 해서 여러분 나만의 마스크 거리를 만드는 활동을 하겠습니다. 알겠죠? 다 했어요. 알았어요. 다 했어요. 내가 먼저 환경을 지킬 거예요. 너의 건강과 진보를 제일 먼저 지켜줘. 재미도 있고 의미도 있고. 그러게요. 네. 두 번째는 어떤 걸까요? 네, 두 번째는 우리 실천해요 인공지능 환경 포스터 프로젝트예요. 이제 아이들이 생각을 결과물로 좀 만들어 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미술을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많아서 제가 오토드로우라는 AI 그림 그리기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포스터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림을 싫어하는 친구들도 쉽게 포스터를 제작할 수 있어서 너무 즐거워하더라고요. 아이들이 만든 환경 포스터를 출력해서 교실, 학교 벽면에 이렇게 붙이니까 자연스럽게 캠페인 운동도 됐고요. 또 컴퓨터 그림 파일이다 보니까 공유하고 나누기가 되게 쉬웠어요.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친구, 가족들에게 직접 그리고 만든 환경 포스터를 전송하다 보니 그게 이제 환경 운동이 확산되더라고요. 확산이 자연스럽게 되는 분위기네요. 네. 그럼 디지털 생태 시민 교육은 언제 어디서 가르쳐야 하고 또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배운 이런 디지털 생태 시민성을 어떻게 퍼뜨릴 수 있을까요? 네, 이제 메타버스나 구글 클래스룸, 이학스터, 줌, 하이클래스 같은 플랫폼이 많잖아요. 네, 이것들을 활용해서 블렌디드 수업으로 시 공간 제약이 없는 수업을 실천해 보는 거예요. 성취 기준 재구조화를 통해서 교육과정 혁신을 하고 그걸 통해서 블렌디드 교육이 가능한 수업을 디자인해 보는 거죠. 이렇게 갖춘 디지털 생태 시민성과 환경 감수성을 외연으로 확장하기 위해서 이제 게임에서 착안했던 퀘스트를 아이들에게 주어봤습니다.
떨리는 요소예요. 가슴 두근두근두근. 학생들도 진짜 즐거워하지 않았어요? 너무 좋아했어요. 네. 어땠었나요, 애들이? 네, 아이들 정말 즐겁게 참여했어요. 저희 학생들에게는 3가지 퀘스트를 주면서 도전해 보라고 했는데요. 첫 번째는 학급 퀘스트였어요. 우리 반에서 생태 체험도 해보고 동아리 활동도 해보고 플라스틱 일기 챌린지, 디지털 생태 시민 기후 콘텐츠 페스티벌 같은 것도 해봤어요. 두 번째는 집에서 해보자 가정 퀘스트를 줬습니다. 네, 채식을 실천해보고 재활용을 분리배출해보고 지구 시간을 가져보고 가족과 함께하는 환경 랜선 캠프 같은 것도 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 전체를 학습 공원으로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학습 공원을 퀘스트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환경 메시지, 뉴스 인터뷰도 해봤고요. 환경 동아리를 서로 원격으로 교류도 해봤어요. 네, 그리고 마을 텃밭도 가꿔보고 마을 청소도 해보면서 우리의 배움을 삶과 연계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누구? 디지털 생태 시민 교육의 대상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물론 미래 세대인 우리 아이들이죠.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을 길러주기 위해서 디지털 정보와 자료를 비판적으로 수집, 분석, 활용하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자율성을 기르는 환경교육 설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전 너무 뿌듯했던 게 이제 우리 아이들은 교육에 대한 흥미가 높았어요. 그리고 배움에 대한 의지가 강해서 디지털 교수학습에 열린 자세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했어요. 이러한 강점을 바탕으로 저와 우리 아이들은 즐겁게 ABC 그린 프로젝트를 실천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뭐 요즘 화두가 되는 게 뭐 세계 시민 교육도 있고 인천 같은 경우는 동아시아 시민 교육도 있잖아요. 근데 지금 생태 시민 교육이라는 이런 것들도 있는데 요게 디지털 생태 시민 교육이 되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생태 시민 교육보다는 좀 더 효과적인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있었을까요? 네, 이 디지털을 꼭 넣고 싶었던 이유가 있어요. 이제 기후와 환경과 관련된 수업은 특히 이제 디지털과 만나서 그 빛을 발휘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이들에게 기후 환경 수업은 사실 너무 익숙한 컨텐츠이기도 하고 또 기후 위기란 말 자체가 굉장히 부정적인 단어잖아요. 그래서 그런 단어를 계속 언급하다 보니까 피로도가 높아진 게 사실이었는데요. 디지털 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아이들과 즐겁고 신나는 수업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러한 수업을 통해 우리 아이들의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과 환경 문제를 개인과 공공의 문제로 인식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역량이 저는 향상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포함한 모든 환경이 하나가 돼서 서로 협력하여 공존하는 생태적 삶을 실천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사실 들으면서도 되게 궁금하고 흥미롭게 듣지 않았어요? 그렇죠. 엄청 흥미로워요, 이거는. 실제로 ABC 그린 프로젝트에 참여한 학생들의 소감도 너무 궁금해요. 네, 다양한 소감을 이야기해 줬는데요. 그 소감은 제가 자료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런 말을 했던 친구들을 보면서 우리 아이들이 진정한 생태 시민으로 거듭나기를 희망했어요. 저는 이 학생들 소감을 보니까요, 이 우리 원투쌤께서 의도하신 디자인대로 잘 진행됐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포인트가 딱 2가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첫 번째는 이 디지털로 하다 보니까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결할 수 있는 블렌디드 수업을 할 수 있었다는 점. 그 다음에 이게 우리가 하나의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실천하자. 이 암과 삶이 연결되는 교육을 하신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디지털 생태 시민으로서의 역량을 기르면서 또 그것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 모습, 우리가 꿈꾸는 교육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문준영 원투쌤과 나와 우리를 생각하는 디지털 생태 시민 교육에 대해 이야기꽃을 피우다 보니까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디지털 생태 시민 교육에 대해서 이걸 보고 계시는 선생님들께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이나 소감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까요? 네, 제가 디지털과 생태 시민 교육을 결합해서 아이들과 함께한 이유는 물론 시대적 흐름에 맞서서 한 것도 있지만 기후위기라는 무겁고 어찌 보면 좀 무서울 수 있는 이런 단어를 학생들이 친근하게 생각하는 디지털과 결합해서 이를 상쇄해보고자 싶었어요. 그럼 제가 운전 한번 띄워드릴게요.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디지털 생태 시민 교육은 즐거움으로 어려움을 극복하는 행복 교육이다. 자,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선생님들도 행복한 시간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즐겁고 유익한 시간을 만들어주신 우리 문준영 원투쌤께 큰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도 수업 원투와 함께 해주신 모든 선생님들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세요. 선생님들 풍성한 수업, 좋은 수업, 학생 중심 수업 원하시죠?
선생님들 행복한 디지털 생태 시민 교육 원추 Yes, I want you. 기후변화, 핵전쟁 등으로 지구 차원의 대재난에 대비해 식물의 멸종을 막고자 멸종 전까지 종자를 영구적으로 보관하는 곳은 어디일까요?